네, 안녕하세요. 저는 1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전형욱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프로젝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자기기 렌탈 플랫폼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자기기를 누구나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로 가입을 하여서 전자기기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 노션에 소개된 그런 내용인데, 세미 프로젝트 기능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랑 또 장바구니 또는 사용자 활동에 기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추천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AI 기능이 정상적으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구매했을 때 동시성 처리를 또 진행해야 된다 했었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상품을 서비스에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명시가 돼서 그대로 저희가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 프로젝트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저희 이제 AI 추천이 사실 제일 중요했죠. 추천 말씀드리면 추천은 사용자의 활동 내역, 특히 최근 조회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합니다. 이 데이터를 임베딩으로 변환해 벡터 유사도 검색을 하고 추천 후보를 도출하고, 또한 AI 서비스 안에 추천뿐 아니라 또 리뷰 요약, 상품 이제 검출하는 모더레이션, 설명 생성, 상품 등록할 때, 그리고 인베딩 갱신 등 이렇게 AI 기능을 모아서 운영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I가 중단되어도 잘 작동을 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AI 서비스를 저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AI 서비스가 중단이 되더라도 다른 서비스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인베딩 생성 등은 또 카프카 비동기 이벤트로 처리를 했고, AI 서비스 만약에 장애 시에 또 이렇게 코드도 보여드렸는데, 인기 상품 등으로 대체를 해서 추천 영역을 안 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 구매 시 재고 초과 방지인데요. 사실 저희는 재고가 아니라 한 렌탈을 이제 빌리는 거라서, 한 상품을 빌리는 거라 한 상품의 그 렌탈 기간이 이제 겹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GIST 인덱스를 활용해서 프로덕트 아이디와 데이트 레인지가 겹치는 데이터 삽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커밋된 요청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 처리가 되게 되면서 저희는 이렇게 공시성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 상품 등록 취소는 저희는 이렇게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액티브, 그리고 숨김 처리가 인액티브고 딜리트가 삭제인데요. 인액티브는 이제 뭐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수리를 맡겨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 상태일 때는 숨김 처리를 해서 잠깐 숨김을 할 수 있고, 딜리트 삭제는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 딜리트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삭제가 되면 또 그 상태가 변경됨에 따라 카프카 이벤트를 통해서 AI 서비스 및 검색 엔진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필수 구현 사양이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항목이 있습니다. 네, 먼저 쿠버네티스 기반 AI 서비스 자동 랩입니다. 일단 저희도 원래 도커 기반으로 하다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했고요. 네, 저희는 GitHub 액션스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GitHub 액션에서 기존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올려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저희는 이제 변경된 코드만 탐지해서 푸시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GHCR 이용해서 이미지 빌드하고 푸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또 K3s 클러스터에 변경된 서비스를 자동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롤아웃도 저희가 이게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굉장히 서버가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 서비스가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진행해서 그 잘 올라갔을 때만 다음 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클러스터는 K3S고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그리고 플런트 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MSA 아키텍처고요.
사실 API 게이트웨이랑 MSA는 지난 세미 때도 애초에 적용이 됐던 거라서 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이 추가적으로 구성한 게 있다면 네, 세미 때가 달라진 건 이제 게이트 말고 인그레스를 도입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실시간성이 불필요한 로직은 다 카프카 비동기 처리로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로직을 좀 부하 분산을 했고요. 그리고 보안은 JWT 토큰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내부 통신은 저희가 또 따로 그 X 인터널 토큰이라고 둬가지고 서로 헤더로 이게 일치하는지 검증해서 일치할 때만 이제 통신이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벡터DB 활용 문서 그리고 상품 검색입니다. 추천 품질을 위해 피지벡터 기반 벡터 저장소를 사용했고 임베딩 벡터와 IBF 플랫 인덱스로 유사도 검색을 빠르게 수행했고 또 추천 검색 파이프라인에 반영했습니다. IBF 플랫 벡터를 여러 클러스터로 나눠 가까운 후보만 빠르게 찾는 그 근사 최접근 검색 인덱스라 정확도를 크게 해치지 않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그 사용자 맞춤형 AI 추천 시스템이고요. 추천은 이제 개인화 입력을 바탕으로 동작합니다. 최근 조회 이력이나 특정 상품 검색어를 기준으로 추천을 요청하면 AI 서비스에서 상품 정보를 벡터로 임베딩합니다. 이 임베딩은 상품명, 설명, 카테고리, 스펙을 하나의 텍스트로 합친 뒤 생성하고 피지벡터 유사도 검색으로 가장 가까운 상품을 거리 기반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추천 메시지와 상품 리스트를 분리해서 응답하여 설명력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이 수정되거나 상태가 바뀌면 임베딩을 갱신해 추천 품질을 유지합니다. 네, 이제 추가 구현 기능인데요. 저희는 그 상품을 등록할 때 그 디스크립션을 추천을 진행해 줍니다. 설명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정산이랑 채팅 기능을 또 추가했고요. 그리고 리뷰를 또 추가를 했는데 리뷰도 판매자에 대한 리뷰를 요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 내용을 제안해주는 AI인데요. 상품 등록 화면에서 판매자가 이제 상품명, 카테고리, 스펙을 입력하면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A가 상세의 설명을 추천해 줍니다. AI 서비스는 입력된 데이터를 프롬프트로 구성하고 스펙 근거로 성능 특징, 사용 상황을 두세 문장으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오픈AI 챗 API 요청을 보내서 설명을 생성하고 실패 시에는 기본 안내 문구로 대체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다음은 관리자 기능인데요. 저희는 회원 블랙리스트를 또 생성을 했어요. 근데 관리자가 좀 아니, 문제가 되는 그런 회원을 블랙리스트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네, 블랙리스트가 되면 아예 로그인이 이제 불가합니다. 관리자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품을 등록하면 그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판매자도 승인을 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산인데요. 저희 정산은 이제 실시간 집계는 렌탈이 끝나는 순간 이벤트를 받아서 정산서로 바로 누적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렌탈 서비스에서 렌탈 종료 이벤트가 오면 셀러 서비스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이벤트 타입에 따라 정산을 누적하거나 환불이면 마이너스로 되돌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리턴드면 정산 라인을 명등하게 놓고 리펀디드면 해당 라인을 취소 처리하면서 합계해서 동일 금액을 차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복과 합계 꼬임을 막는 방법인데 저희는 정산 라인에 이제 정산서 아이디 그리고 렌탈 아이템 아이디를 유니크 제약으로 두고 SQL에서 onConflict to nothing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인 삽입과 이제 합계 업데이트를 한 번으로 묶어서 CT 한 번으로 묶어서 삽입이 성공한 경우에만 합계가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벤트가 중복으로 들어와도 합계는 깨지지 않고 환불 이벤트가 오면 같은 규칙으로 정확히 되돌아가고 실시간에 가깝게 정산서가 계속 정확해지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채팅이고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채팅을 할 수 있게 채팅 기능도 구현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리뷰입니다. 리뷰는 기본적으로
렌탈 프로세스가 모두 끝나고 이제 리턴드가 된 상태에만 작성할 수 있게 해놨고요. 리뷰 작성 가능 기간은 이제 7일로 일단 제한을 해뒀습니다. 중요한 건 리뷰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리뷰이고 상태는 또 액티브랑 딜리티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삭제입니다. 그리고 조회도 이제 별점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리뷰는 그래서 별점순, 시간순 모두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뷰를 AI를 활용해서 요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약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단일 요약은 이제 사실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요약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점진적 요약은 이제 하나씩 리뷰를 추가해 가면서 덧붙이면서 그 요약을 진행하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계층적 요약도 있고 뭐 청크 요약, 뭐 버킷 요약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비용이랑 최신성을 고려해서 요약을 진행했고요. 처음에 지금 여기가 변수인데 민 토탈 카운트, 민뉴 카운트, 리센트 리밋 이렇게 해서 처음에 최초 요약 생성 개수가 채워지면 그러면 요약을 진행해서 바로 띄워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처음에 리뷰가 적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끔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버킷 생성 단위는 예를 들어 뭐 10개라고 진행을 한다면 10개씩 리뷰가 쌓이게 되면 그거를 요약을 해서 DB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리센트 리밋 이거를 이제 이 버킷 생성 단위의 배수로 둬서 뭐 예를 들어서 120개라고 하면 그럼 12개의 버킷을 또 요약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최신 개수가 쌓일 때마다 그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배치를 돌려가지고 한 뭐 단위를 설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해당 기간에 새로운 버킷이 쌓여서 최신성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시켜주고요. 안 그러면 아예 이전 그냥 요약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게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을 좀 많이 아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하게 되고 이 상품을 이렇게 조회를 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AA 상품 추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추천을 해줍니다. 자, 예치금 충전을 진행해서 이렇게 하면 또 충전이 완료가 되고요. 600만 원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을 진행을 하고요. 장바구니에 닫겠습니다. 이렇게 주소 등록도 해서 렌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탈을 진행했고요. 결제가 완료가 됐죠, 방금. 그리고 판매자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갔지만 메일이 와요. 판매자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그걸 메일을 보고 접속을 하면 이제 판매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할 때 좀 보시면은 저 AI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방금처럼 설명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